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시청하시는 영상이 구독으로 되어 있나요? 구독을 꾹 눌러 구독 중으로 만든다면 진행자는 더욱더 힘을 얻을 것이며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30화 하나훈 시인의 89번째 시 백조입니다. 먼저 백조라는 시랑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백조. 하나훈. 백조는 구천 하늘을 아래쳐 천년을 수유. 새하얗게 하늘을 덮고 새하얗게 땅을 덮어 하늘에서 눈 오듯 백조가 낙동강 삼동 강물에 둥둥 떠늘고 날에 치는 백조는 흰 편지. 흰 편지는 소식처럼 남북을 오가는 통일의 천사. 여러분, 백조라는 신앙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백조라는 시는 1973년 주부생활 1호로에 발표된 시를 하나훈 시인의 묘주이신 이종석 시인이 보관하다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1977년에 발행된 한국문학 6호로에 수록된 시를 옮긴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훈 전집 182페이지에 수록된 시와 일부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총 5연으로 구성되었으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정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순수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정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시라 할 수 있겠고, 순수시라고 하는 것은 예술성을 추구한 시다. 그리고 주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감과 정서를 노래한 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백조라는 시는 철의 장막으로 막힌 38선으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연인 알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지경에서 유유자적 남북을 오가는 백조를 보고 읊은 시로서 알의 생사라도 알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에서 읊은 시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연구와 행간에서 화자의 속마음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간에서 화자의 속마음을 엿보기 전에 이 시가 서로 다르다고 했는데 몇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을 보면은 1977년 6월에 발행된 한국 문학에 기록된 시보다 다르게 한 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조는 구천 하늘을 아래쳐 천년을 수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1977년도 한국 문학에는 없는 시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연에서는 이연 이행을 이연과 삼행으로 쪼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행은 쪼개고 변형하고
개조를 많이 했네요. 그리고 사연은 하늘에라는 시어를 첨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연은 몇 자를 수정했고요. 육연을 별도로 추가하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화면의 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과 행을 보면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을 보면 백조는 구천 하늘을 나래쳐 천년을 수요 이렇게 시를 열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백조라고 하는 것은 기러기 목의 오릿과에 속한 새로서 온몸이 순백색이며 아름답고 몸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눈 앞쪽에는 노란 피부가 드러나 있고 다리는 검으며 지의 식물이나 이끼류로 둥지를 틀고 5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때를 지어 살며 물속의 풀이나 곤충 등을 먹는데 아시아, 유럽 북부에서 번식하고 있으며 가을에 우리나라에 날아와서 겨울을 나고 북쪽으로 돌아가는 겨울 철새이자 보호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행에서 구천이라고 하는 것은 온 하늘을 뜻하며 대지를 중심으로 월천, 수성천, 금성천, 일륜천, 화성천, 목성천, 토성천, 항성천, 종동천 등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래처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문학적인 글에서 날개를 이루는 말로서 우리는 흔히 날개짓을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행에서 수유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 그러니까 순식의 10배, 준순의 10분의 1시간을 뜻하는데 하나운 시인은 주석을 달기를 잠시라는 뜻으로 주석을 다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련을 보자면 백조라는 신령스러운 새는 드넓은 우주의 하늘에서 날개짓을 하며 살지만 긴 세월 천년 가운데 잠시 살다가는 새일 수밖에 없듯이 우리네 인생도 좁디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슬방울처럼 잠시 살다가는 신세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를 무겁게 철학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새하얗게 하늘을 덮고 새하얗게 땅을 덮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백조는 입고 있는 옷이 하얗고 무리지어 사는 새라서 하늘을 날개짓할 때나 지상에 내려앉을 때나 온통 하얀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들의 서식지인 철원, 새만금, 우포늪, 주남저수지 같은 곳의 새떼의 날개짓을 보고 있노라면 가히 장관이랄 수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정말 저절로 탄성을 지르게 합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눈 오듯 백조가 낙동강 삼동 강물에 둥둥 떠놀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삼행에서 낙동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태백시 한백산에서 발원하여 영남지방의 중앙저지를 통하여 남해로 흘러드는 강으로서 본류 길이만 525.15km, 남한에서는 제일 긴 강이라고 합니다. 겨울철에 오는 새는 10월 상순부터 3월 중순까지 머무는데 백조와 오리 종류로 청둥오리, 흑뿌리오리, 새오리, 고방오리, 흰쭉지, 새기러기, 큰기러기, 두루미, 저새, 느시, 아비, 농병아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 새는 대체로 4월부터 9월 사이에 볼 수 있는 새들로
백로, 황새, 외가리, 덤불, 해오라기, 개개비, 흰물대새, 뜸부기, 새제비, 갈매기, 물총새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봄, 가을 동안 잠깐씩 머무르다가 가는 나그네 새로서 마도요, 뒷부리도요, 노랑발도요, 좀도요 등의 도요새 무리와 왕눈 물대새, 검머리 물대새, 객공 등이 있다고 합니다. 사행에서 삼동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의 석 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은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듯 백조떼가 낙동강 새들의 고향에 내려앉아 겨울철 3개월 동안 두둥실 떠다니며 수초며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놀고 있는 광경을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치다가 백로나 외가리 한 마리만 보여도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으려 하는데 때로 유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홀경에 빠져들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잘 그렸다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날에 치는 백조는 흰 편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그렇게도 곰살맞게 날개짓하며 논이는 백조를 보노라면 그 옛날 고향 땅에서 그의 연인 알과 함께 추억을 쌓았던 추억들이 소록소록 떠오르며 비록 화자는 철조망에 막혀 갈 수도 없는 영어의 몸이지만 언제나 날갯짓하며 폴폴 날아가 고향 소식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새하얀 깃털에 그 연인 알이 연서라도 적어 보내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 것이겠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하는 사람과 생사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마지막 오연을 보겠습니다. 흰 편지는 소식처럼 남북을 오가는 통일의 천사, 이렇게 백조라는 시를 마감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연은 애절합니다. 그 자서전에서 토로했듯이 그 연인 알을 볼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하고 싶다는 말이 웅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랄 인간도 하지 못하는 일을 세상 미물인 백조는 어떠한 제약도 없고 어떠한 방해도 없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오갈 수 있는 통일의 메신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겠죠. 백조만 또 못하다는 데서 화자의 한계를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 애절함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꼴갑자는 박물관에 처박혀 있어야 할 이념입니다. 아니, 북한의 어리석은 지도자와 그 일당들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장난질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도 인륜도 통하지 않는 철의 장막이 만든 슬픈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어서 힘있는 나라를 만들어 헝클어진 이 상황을 제자리로 돌려놓읍시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운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운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운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운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그 하나운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운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운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31화는 1977년 6월 발행된 한국 문학지에 수록된 윤회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운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